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의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LA에 나와 있습니다. LA에서 지금 현지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근본의 영상은 일단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서의 상속 절차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재산만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재산을 남겨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쨌든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재산 처리와 세금 처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에게 한국에서의 업무 처리를 의뢰를 하시면서 미국에서의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또 상속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문의를 주신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저희는 한국법 전문가들이므로 미국에서의 절차나 이런 상속법이나 세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이 현실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LA에 방문한 김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상속 트러스트 등과 관련해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재현 변호사님 모시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사실 한국에서의 절차 이외에도 미국에서의 절차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대비하고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절차를 처리하는 것도 우왕좌왕스러운데 미국에서의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제 또 이게 양국의 절차가 완전히 상이함으로 인해서 혼선만 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동안 미국 쪽 절차에 대해서 실제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했던, 또 실제 저희에게 궁금해 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 가지로 유형화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해소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그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캘리포니아의 거주자이신 남편이 뭐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이제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이제 재산을 남겨두신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한국인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거나 아니면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절연하고 그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국에 뭔가를 남겨두고 가신 경우도 많고, 또 나중에 이제 65세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생활하는 경우도 많아서 미국과 한국 양국에 뭔가 재산도 있고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런데 갑작스레 이제 사망을 하게 되시고, 또 어떨 때는 유언도 있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 어쨌든 저희는 한국에서의 상속 절차를 하게 되는데 상당한 재산이 미국에 있고 또 유언도 없을 때, 이럴 때 미국에서의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미국은 주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주가 여러 개 있어서 주마다 이제 법이 다 다르고 상속 절차도 주마다 조금씩 법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변호사로서 이제 캘리포니아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주도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에 일단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미국의 재산은 무조건 프로베이트라는 유언 검인 절차를 통해서 상속이 되게 됩니다. 프로베이트라는 거는 미국에는 프로베이트 법원이 따로 있고요. 거기서 이제 상속 관련 절차를 해결을 하는데 이 절차가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 비용도 되게 비싼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프로베이트 검인 절차를 굉장히 까다로워하시고 직접 맡아드렸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프로베이트 절차를 하지 않고서는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유언이 없으신 경우에는 이 상속을 처리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수혜자가 그 망인의 재산을 저절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이제 지금 16만 불 미만의 재산은 그 프로베이트 검인 절차 없이도 이제 쉽게 상속인한테 상속을 할 수 있지만 16만 불 이상의 재산은 무조건 거의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도 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는 이제 공동 소유주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좀 더 간편한 절차로서 이제 망인의 재산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파우서 프로퍼티 페티션이라고 하고요. 근데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프로베이트 절차를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되게 생소한 개념인데요. 어쨌든 뭐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개념도 사실 되게 생소하고 한국법에서는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망인이 이제 미국 영주권자세요. 결국에는 영주권자시면 국적은 한국이라서 사실 이분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사망을 하시면은 사망한 부분에 대한 상속에 관한 중거법은 한국법에 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게 한국의 그 변호사들의 생각인데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뭐냐면 한국과 미국의 재산을 좀 남겨두셨어요. 뭐 금융재산이나 이런 것 등을 다 뭐 결혼 생활 도중에 형성을 했고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 이제 남겨둔 금융재산 같은 것도 그럼 다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는 것인가? 네. 이 되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자체가. 예. 왜냐하면 이분은 한국 분이니까 한국법에 따르면 사실 모든 게 다 배우자한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뭐 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만약 거주를 하셨으면은 그래도 캘리포니아 거주인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시고 또 여기서 이제 결혼 후 축적한 재산은 이게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상 망인이 돌아가셨을 때 여기는 살아남은 배우자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의뢰인도 그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법에 따라서 자녀들하고 나눠 가져야지만 미국에 있는 건 어쨌든 배우자한테만 모든 게 간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어쨌든 양국에서의 법이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규율 내용도 다르고 캘리포니아 특히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 이 부분이 캘리포니아 이외에 텍사스 한국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은 여기에서는 망인이 뭐 한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이든 뭐 미국 시민권자이든 재산을 미국에 남겨놨을 때 한국에도 남겨두고 이럴 때 양국에서의 처리하는 상속분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좀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이긴 합니다. 어쨌든.